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속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오늘 부동산 완전히 끝났다. 미국이 1월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금리 인상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7개월간 CPI가 더 오른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한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2%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미국의 2월 물가가 최대 변수입니다. 당장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국내외 부동산 업계와 금융권은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벌써 한국의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소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오늘 부동산 완전히 끝났다. 보면 자, 파월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역설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FOMC 통화 전면 수정, 금리 인하에서 인상. 자, 밸런스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글로벌 이코노미 자료를 따왔습니다. 여기하고 SBS 비즈랑 지금 여러 곳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세요. 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배경 1월 CPI 3.1%, 근원 CPI 3.9% 예상보다 높게 상승을 했고, 이게요, 자, 소비자 물가라든가 근원, 이게 7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6월 달보다 지금 높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물가는 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이 됐겠죠. 자, 1월 생산자도 0.3% 상승하고, 국채 금리가 다시 추락하다가 또 급등 조짐. 예전에 4.3%까지 터치했죠. 얼마 전에. 이제 또 여기를 또 치고 갈 가능성도 있고. 자, 문제는 이겁니다. 2월 CPI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면 바로 금리 인상으로 바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요. 왜? 미국은 물가 2%를 최고 목표로 두기 때문에요. 가뜩이나 석유 급등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잠복되고 있죠. 자, 금리 인상, 제롬 파월 금리 인상, CPI, PPI, 이 물가가 급등한 상황이고, 미국이 작년 23년 6월 달 CPI가 3.0이었어요. 근데 지금 24년 1월 달, 자, 3.1%. 오히려 더 높네요. 그러니까 뭐 낮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자꾸 금리 인하 이 얘기만 주구장창 나온 거예요. 더 발전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 늦춰지면 금리 인상이 유력해집니다. 원래 3월 달에 금리 인하 한다고 했다가 5월 했다가 6월 나왔다가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과정에 금리 동결만 할 수 없거든요. 빨리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바로 인상을 해버리면 이게 몇 번을 하든지 간에 상징적이에요. 지금까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다 금리 인하라는 곳에 목표를 두고 지금 계속 뛰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대폭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경제 충격,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상승 중인데 폭락 우려, 전 세계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과 은행 파산. 그렇죠.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하고 은행이 자꾸 파산되는 곳들이 늘어날 거예요. 돈을 받지를 못하니까. 한국 금리, 자, PF 대출, 특히 우리나라는 이 PF 대출 심각하잖아요. 건설사, 금융권이 지금 한몸뚱인데 상당히 위태로워지고 부도가 나는 곳이 이제 생기겠죠. 은행도 파산하는 곳들이 나올 수 있어요.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영끌이 무엇보다도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6개월 동안 CPI 제자리, 고물가 지속 고금리 인상. 이거를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보면.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 자, 미 월가도 오락가락, SBS 비즈. 보시면 고점에서 쭉 내려왔어요. 자, 이게 지금 6월달 보세요. CPI가 3.0, 소비자 물가가 3.0이었는데 3.7, 3.2, 3.1, 3.4, 3.1.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 박스? 자, 지금 무려 7개월이나 지났는데 적어도 여기 3.0이었으면 지금 한 2.5나 이 정도 됐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더 높아요. 2월달마저도 이 모양 되면 이거 금리 인상 한다는 거죠. 바로.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 소비자 물가고 기준금리 추이를 봤더니 여기 고점 찍고 예전에
이제 여기 최근 거 박스 한번 볼게요. 자, 2015년부터 20년. 지금 거의 0 근처에서 기준금리가 가다가 치고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횡보하는 모습.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 횡보. 당연히 물가는 거의 0%에서 딱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뚝 떨어졌다가 횡보. 물가도 지금 7개월째 강보합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딱 답 나오잖아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시중은행 주담대 인상. 자, 기준금리 9연속 동결인데 은행 주담대 금리가 왜 올라갈까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주담대가 왜 올라갈까? 시중은행 국내 요인이 있고 해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도 같이 알아보자고요. 먼저 국내 요인은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가지고 4.0에서 6.7% 이렇게 금리가 시중금리가 좀 올라간 거예요. 이제 좀 떨어진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 은행 자체적으로도 금리를 상향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정부가 금리 상향 못하게 하는데 지금은 막지를 않습니다. 왜?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늦어지면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채권금리 상승세잖아요. 해외 요인이 더 훨씬 중요하죠. 국내 요인보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생산자 물가. 물가란 물가는 몽졸이 지금 7개월째 장기적으로 상승 팩터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고금리 유지, 금리 인하 전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요. 뭐 이게 1, 2년 동안 계속 금리가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가가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반기 때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먼저 단행하고 하반기 때 인하할 가능성도 충분히 다분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또 변수가 있어요. 지금 유가, 그리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전쟁, 중국 이러한 변수들이요 금리 인상의 힘을 보탤 수도 있어요. 자, 금리의 변수 먼저 미국 물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국 물가 CPI.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인하를 늦게 하면 할수록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금리 인상에 빌미를 주겠죠. 금리 인상 여부. 자,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그럼 우리나라 당연히 따라가요. 자, 그 다음에 주요국 물가, 금리 인하 시기, 인상 여부. 이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주요 국가도 좀 챙겨봐야 돼요. 유럽이라든가 뭐 캐나다나 호주라든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국내 물가, PF 문제, 가계부채,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PF하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 부분이 물가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자, 한번 근거 자료를 보자고요. 금융당국 대출 급증하자, 대출 금리 인상. 여기 보시면 금융당국 고비조이자 은행 내렸던 주담대 금리 인상. 여기 보시면 3.705였던 5년물 금리 추이가, 자, 은행물 5년물 금리 추이가 3.705에서 3.8, 3.9 계속 지금 12월부터 2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현실화 돼버리면 확 뛰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보다 대출,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확 올라간 상태입니다. 5.22에서 7.14 정말 높네요. 작년 정책금융 주담대 28.8조 급증. 이게 재밌어요. 보시면 자,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 2023년까지 나왔는데 이때 빚내서 집 사라 2014, 15년에 막 나왔었잖아요. 이때가 제일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많았었네요. 그쵸?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막대 그래프. 제일 끝이 23년이 작년. 자, 바로 특례보금자리 역시 빚내서 집 사라 시즌 2죠. 지금 다른 연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이렇게 대출을 정부가 해준 거죠. 정부가. 이러다 보니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자, 이번에 미국 고금리로 인한 금융 대란. 자,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따른 은행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NYCB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지금 이미 2단계나 신용등급이 하락을 했는데 얘가 붕괴되거나 그렇게 되면요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요. 예전에 골드만삭스 이런 문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제 막 시끌시끌 하듯이 여기 보시면 자 금융부실 올해 만기 상업용 대출 1170억 달러 어마어마하나요. 부실폭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NYCB 40% 폭락, 바로 이 뉴욕은행이 40%나 폭락을 해버렸어요. 제2의 SVB 파산이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사무실 공실률은요 19.6%로 자 놀라지 마세요. 45년 만에 최고예요. 45년 만에 공실률 앞으로 계속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공실률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게 바로 재택근무의 타격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고금리 미국 물가가 2%까지 안전성까지 오기 전에 장기 고금리를 유지한다. 지금 금리 인상도 거론됐잖아요. 금리 인상 예고 2월 이게 가장 핵심이 이제 2월달 CPI가 만약에 지금하고 똑같거나 기대치보다 높아버리면 이거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이 커요. 이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최대한도로 늦춘다. 이미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지금 끈적끈적하게 제가 아까 도표 보여드렸지만 아니 6, 7개월 동안 CPI,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뭐 하나 뭐 지금 나아진 거 없잖아요. 오히려 더 올랐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렇게 물가가 떨어질 거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것은 추측일 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변 환경, 여건이 좋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쪽 저쪽을 다 열어놔야 돼요. 기업 부도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채무 올해 만기 6천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전년 대비 3배나 지금 미국도 기업 부도율이 상당히 높아요. 자, 미국의 기업 이자 부담 3년간 1,000억 달러. 미국도 가뜩이나 지금 빚이 엄청납니다. 경기 침체 이제 시작이에요. 침체, 고금리, 중국, 바로 트럼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폭락, 오피스 공실 여기 보시면 다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파트는 떨어지다가 다시 또 보합,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보합이거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사무실, 소매 쭉 떨어지는 거 보이죠? 바로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지금 급락. 오피스 공실률도 보시면 2020년, 23년 봤더니 공실률 늘어나는 거 보세요. 18%, 거의 20%까지 이제 급증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지방은행부터 비롯해서 아주 큰 은행, 대형 은행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도이치뱅크 3,500명 감원, 미 은행위기, 전세계 덮치나 여기 보시면 도이치뱅크, 줄리어스 베어, 자 아우즈라 은행, 뉴욕 커뮤니티뱅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자영업자 최대 위기. 지금 이 부분 우리나라 자영업자발 경제위기 이게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특별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들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영업 비율이요 25%를 넘어섰어요. 선진국 사실상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 OECD에 가입한 조그마한 나라라든가 영향력 없는 나라 빼버리고 정말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또 세계 영향력을 주는 선진국에서 1위에 1위 우리나라가 25% 넷 중에 하나는 자영업 한다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연평균 소득이 최하위예요. 바로 연 1950만원 순수 수입이. 여러분들 알바를 해도 이만큼 벌어요. 1950만원 정말 맞잖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부부가 같이 나가고 알바까지 해서 3교대 한다면 알바가 더 벌어가요. 두 사람 합친 것보다. 그만큼 입에 풀칠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열악해요. 어떻게 1950만원 적자 수두룩. 자 4년간 순수이익도 감소해서 그래요. 지금 최저 소득은 올라갔는데 오히려 자영업자들 마이너스 9.3%나 줄었어요. 최저 연봉만 또 못합니다. 자영업자 그러다 보니까 폐업률이 무려 66%. 와 어마어마하네요. 1년도 못 버텨요. 66%.
5년 생존율이 20% 미만입니다. 5개 중에서 4개는 5년 안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영업자 부채 18년에 624조인데 지금은 1043조로 2배 가까이 급증을 했죠. 이것도 갚지도 못해요. 근데 자영업자들한테 문제가 이겁니다. 자, 부대 비용의 손실이 커요. 이거 지금 매달 200만 원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세는 계속 올라가요. 인테리어 비용 돈 안 들었겠어요? 그대로 인수를 했어도 하다못해 뭐 권리금을 줬든 뭘 했든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대 비용 뽑기는커녕 알바만 또 수입이 적은 곳들이 허다하다 하니 이게 지금 평균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이래서 자영업자 경기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 자, 우리나라가 여기에요. 자영업 비중이 높고 다중채무자가 많아요. 여기 보세요. 한국 거의 24.6, 25%, 영국은 15%, 프랑스 12%, 일본 10%, 독일 9%, 미국 6%. 어떻습니까? 거의 2배에서 3배가 많아요. 그렇다고 당신 자영업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안 되면 장사하고 안 되면 뭐 차리고, 바로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폐업률도 높아요. 국가적으로도 어마무시하게 손실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2만 불 국민소득, 4만 불, 6만 불, 8만 불, 10만 불, 이 빨간 사선 보이시죠? 이거 사선 위로 올라가면 아주 위험한 건데, 국민소득에 따라서 지금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은 다 아래에 있어요. 4만에서 6만 사이네요. 그죠? 다 4만에서 6만 사이인데 우리나라 보세요. 어휴, 지금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비율로 따진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죠. 역대 최대 다중채무자. 이러다 보니 다중채무자 숫자하고 비율도 늘어나고 있죠. 자, 미국 금리 인상, 고금리 한국 위기. 450만 영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문제점이 지금 영끌들 부동산 헐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PF 우발 채무 고금리, 이게 가뜩이나 뭐 태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터지네 하는데 또 금리 인상을 하거나 장기간 고금리가 간다고 해보세요. 건설사 줄도산 속출, 한계 기업 파산이 또 늘어나겠죠. 40%는 이자도 못 받고 부도난다는데 점점 늘어나겠죠. 취약한 금융업 부도, 즉 이금융권하고 증권, 캐피탈 이런 데가 부도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대한민국 집값은 초비상에 걸리겠죠. 고금리 집값 폭락이 가시화, 해외 금융위기 위험성도 높아져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 은행 파산, 뭐 전쟁, 여러 가지 복합한 것들이 어우러졌는데 그게 터질 가능성이 크죠. 가구당 순이익 봤더니 우리나라 2010년 이후로 꾸준하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가구당 무려 순자산이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23년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3억 9천만 원대로 추락했어요. 성인 1인당 자산 유형 비율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금융하고 비금융자산이 있는데, 이 비금융자산은 부동산을 말해요. 이 보라색 보시면 65.5로 다른 선진국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융자산은 34.5로 압도적으로 적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약간 차이 나지만 이제 이 급이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끙끙 이 빚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만일 기사처럼 상반기 중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면 모처럼 순풍을 타고 있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